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데요.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며 지급 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감시합니다. 더불어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고 외환 시장 안정에 힘쓰며 국제 협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경제를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경제 교육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한국은행, 우리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한국은행의 중요한 목적은 물가 안정인데요. 우리가 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화폐는 중앙은행에서만 공식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화폐를 마구 발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수시로 변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화폐의 가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연간 8회 물가 동향과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도시 경제 하방 리스크와 금융 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준 금리는 곧바로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 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 소비도 줄고 기업의 투자도 감소하고 물가도 하락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 대출이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많아지고 소비도 늘고 기업의 투자 또한 증가하는데요. 그리고 물가도 오르게 되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정해져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주로 기준 금리 조정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기업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역대 최저금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일반 은행들의 환매 조건부 채권도 함께 매수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죠. 무제한 RP 매입을 통해 4월 이후 13조 원 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제공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됐던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을 체결하였는데요.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안전 자산인 미국의 달러화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자금 부족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거래가 크게 늘면서 국내 시장에도 외화의 유출입이 많아졌는데요. 외화의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이 움직이고 이것은 다시 수출과 물가 등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죠.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에 외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직원들 월급이나 원료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환전이 필요해지는데요. 이때 시장에 외화가 많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죠. 환율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은 이익에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먼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웃고 수입 기업은 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출 시 한국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해외 거래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 제품의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환율이 내리면 어떨까요? 수출 기업은 울고 수입 기업은 웃습니다. 수입품을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지만 수출품은 손해를 보며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은행과 기업 그리고 외국인들의 외환거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신용의 척도가 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2019년 기준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입 대금 결제나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가 올라가야 하는데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기이한 현상,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새로운 혁신과 성장 동력의 발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소비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또한 글로벌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따른 국경 없는 경쟁과 유통 혁신이 물가를 계속 낮은 수준에 붙잡아두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통적인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리를 조절하여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새로운 과제 앞에서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온 지금의 물가 안정 목표제가 과연 현실에 적합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지. 또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 상충 가능성 있는 복수의 통화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역할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BOK 2030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중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직원 개개인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한편 조직의 유연성과 시너지를 제고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책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 경제 현안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핵심 역량인 조사 연구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경영 인사 시스템 혁신과 조직 문화 재정립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모두가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전문성과 준비된 역량, 대한민국 경제 에이스로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써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